지금 앞에는 개괄적인 내용 했어. 어간 어미도 용언하면서 더 자세하게 보긴 할 거야. 자, 그러면 좀 디테일하게 한번 보자. 먼저 우리 기능에 따라서 먼저 뭐를 볼 거야? 체언을 볼 거야. 지금 체언 아래 내가 지금 표를 해놨지. 이거는 우리가 실제 시험 보는 시험지에 써야 할 부분이야. 오케이? 먼저 체언에 대해서 봅시다. 체언. 당연히 여기 나오는 특징들도 시험지에 쓸 거야. 오케이? 여기에 있는 모든 말은 시험지에 쓰는 겁니다. 오케이? 자, 체언의 특징을 먼저 본다면 체언의 짝꿍은 조사. 그러니까 조사랑 결합을 해. 그리고 체라는 건 몸체자라고 해서 문장의 뼈대,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로 주로 쓰여. 근데 얘는 조사랑 세트로 붙으니까 자격을 주는 다양한 조사랑 붙으면 그만큼 다양한 문장 성분이 될 수 있어. 근데 우리 기본적으로는 주어, 목적어 등으로 쓰인다 라고 표현을 할 거고, 얘는 뭐의 꾸밈을 받냐면 관형 어의 꾸밈을 받을 거야. 물론 관형 사의 꾸밈을 당연히 받겠지만 관형 사는 품사지. 품사는 그 단어가 타고난 성별이야. 근데 관형 어는 문장 성분이거든. 이거는 어떤 연극에서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면 문장에서의 역할은 꼭 그 성별이 아니어도 분장을 하면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관형 어의 꾸밈을 받는다고 할게. 관형사보다 좀 더 큰 개념이야. 다시 체언은 뭐의 짝꿍? 조사와 결합할 거고, 주어, 목적어 등으로 쓰일 거고, 관형 어의 꾸밈을 받아. 결국 관형자가 붙는 말의 꾸밈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체언에 뭐가 있었냐? 먼저 명사. 명사 뭐 나타낸다? 이름을 나타낸다. 지금 선생님 여기에는 빈칸을, 그러니까 뭐랄까 가로를 넣어놔가지고 단어만 채우면 됐었잖아. 근데 실제 시험지는 그냥 생빈칸이야. 오케이? 명사 뭐 나타낸다? 이름을 나타낸다. 크게 혼자 쓸 수 있는 자립 명사와 의존 명사가 있거든. 이거 의존 명사 때문에 한 거야. 의존 명사는 왜 의존 명사냐? 얘를 꾸며주는 관형 어가 무조건 있어야 돼. 그래서 의존 명사야. 됐니? 근데 얘는 어차피 명사니까 앞말과 띄었을 거야. 조사처럼 붙여 쓰지 않고. 그리고 일반적인 것들을 나타내는 걸 보통 명사라고 했고, 그것과 구분하기 위한 only1을 고유명사라고 할 거야. 그리고 명사 말고 대명사가 있죠. 대명사는 그 이름을 대신 나타내. 근데 그 이름이 사물의 이름일 수도 있고 장소의 이름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사물이나 장소의 이름을 대신 나타내는 걸 지시대명사라고 할 거고, 사람의 이름을 대신 나타내는 걸 인칭대명사라고 할 거야. 그 인칭대명사 중에 말하는 이 화자의 이름을 대신 나타내는 걸 1인칭 대명사, 뭐 나, 우리, 저희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청자를 이름을 대신 나타내는 2인칭 대명사, 뭐 너, 당신, 그대 뭐 이런 것들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 화자도 청자도 아닌 걸 가리키는 3인칭이야. 근데 3인칭에 특이한 세 가지가 있어. 맞니? 미지칭과 부정칭과 재기칭이거든. 미지칭은 뭐냐? 그 대상을 특정을 했어. 근데 그 대상에 대한 정보가 없어. 띵동, 누구세요? 일때 누구는 배를 누른 사람을 지칭하지만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 우리 이런 걸 뭐라고 해? 미지칭이라고 하고요. 그치? 부정칭은 특정하지 않은 거야. 누구나 사랑은 할 수 있지. 그치? 특정하지 않은 거야. 이해돼? 다시. 미지칭은 특정은 했는데 그 대상이 뭔지 몰라. 부정칭은 특정하지 않은 거야. 근데 우리 지시대명사에도 미지칭과 부정칭은 있어요. 됐니? 응.
근데 이제 제기칭이 있어. 우리 영어에서 많이 했어. myself, yourself. 그치? 이런 식으로 앞에 나온 걸 다시 가리키는 거거든. 근데 국어에서 제기칭은 3인칭밖에 없어. 됐니? 됐니? 선생님이 아까 띵동 누구세요? 라고 했지. 그럼 이때 누구는 솔직히 듣는 청자를 가리키긴 하지만 국어에서 미지칭, 부정칭, 제기칭을 인칭으로 따지면 몇 인칭밖에 안 돼? 3인칭밖에 안 돼. 이해됐니? 그리고 또 주의해야 되는 게 당신이라는 말을 주의해야 돼. 거기 높임 옆에 빈칸에 당신이라고 써줘. 잠깐만, 지금 펜. 당신. 무슨 말이냐면 당신은 원래 2인칭 대명사로 잘 쓰려. 예를 들어 싸움을 할 때 그 사람을 낮잡아.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이런 것도 되는 거고, 혹은 부부 사이에 서로를 호칭하는 당신일 수도 있어. 근데 당신이 2인칭으로 쓰인다는 건 우리한테 익숙하거든. 그래서 문제를 낼 때 이 당신이 3인칭의 제기칭의 높임으로 쓰인다는 거. 무슨 말이냐면 할머니는 당신의 삶을 반추해 보셨다 라고 했어. 그럼 이때 당신은 you라는 2인칭이 아니라 앞에 나온 할머니를 높임을 나타내는 제기칭이라는 거야. 이해됩니까?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 다음 명사, 대명사 외에 뭐도 있었죠? 수사도 체언에 포함이 됐었죠. 이때 수량을 나타내는 수사를 양수사, 순서를 나타내는 수사를 서수사. 그래서 우리가 볼 테스트에서는 이게 생 빈칸이야. 그럼 여기에 있는 말을 다 뭐 해야 돼? 써야 통과야. 체언에 대해서는. 무슨 말인지 알죠? 알죠? 자, 그럼 여기서 더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먼저 명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명사를 한번 볼게요. 명사는 사람이나 사물의 뭐? 이름을 나타내는 것을 명사라고 했었지. 근데 이 명사는요, 다양한 격조사, 문장 성분에 자격을 주는 조사랑 결합해서 모든 문장 성분이 될 수 있어. 물론 체언이 주로 목적어나 주어가 될 수 있지만 주어, 목적어 외에도 서술격 조사 붙으면 서술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관형격 조사 붙으면 관형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푸사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한 문장 성분이 될 수 있다라는 거. 먼저 자립성을 유무로 혼자 쓸 수 있는 명사를 우리는 자립명사라고 하고, 홀로 쓸 수 없는 명사를 의존명사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은 의존명사잖아. 의존명사는 홀로 쓸 수 없어. 의존해야 돼. 그럼 여기서 의존은 뭐냐? 얘를 꾸며주는 말이 무조건 있어야 된다는 거야. 됐니? 그럼 꾸며주는 품사인 관형사가 관형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체언에 관형격 조사 의가 붙어도 관형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용언인데 관형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미가 붙은 용언의 활용형도 관형어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꾸며주는 관형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러면 우리 국어에서는 꾸미는 말이, 꾸밈을 당하는 말 무조건 앞에 와야 되는 거니까. 그치? 이 의존명사는 문장 맨 앞에 오지 못한다는 거고요. 또 대표적인 의존명사에 그 수량에 대한 단위를 나타내는 거 있지. 우리 사람을 나타내는 단위 뭐야? 명. 그치? 어떤 사물 개, 동물 말이, 차를 할 때 대, 집을 살 때 채, 만약 뭐 고등어 한 손 이런 것들, 이런 단위, 책을 나타내는 거 뭐지? 권. 돈을 나타내는 거 한국에서는 원. 이런 거 다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야.
근데 얘는 앞에 얘가 몇 권이고 몇 원이고 몇 말인지 얘를 꾸며주는 말이 필요하니까 얘 역시 무슨 명사? 의존명사라는 거야. 다시 자립명사는 솔직히 몰라도 돼. 원래 명사는 자립해서 쓸 수 있으니까. 단어 자체가 쉽게 분리할 수 있거나 자립해서 쓰이는 최소 단위니까. 그럼 우리가 알아야 할 거는 뭐야? 의존명사야. 그럼 의존명사란 얘를 꾸며주는 말과 무조건 함께 와야 돼. 근데 우리 명사를 꾸며주는 걸 관형자를 붙이기로 했으니까 관형어가 있어야 쓰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얘는 무조건 앞에 얘를 꾸며주는 말이 있어야 하니까 문장의 맨 앞에 오지 못하는 거고. 맞니? 어떤 단위를 세는 단위 명사 역시 의존 명사라는 거예요. 됐나요? 됐나요? 자, 그럼 여기서 참고로 관형어가 될 수 있는 걸 한번 볼게요. 그럼 이때 관형어는요, 문장 성분이에요. 그럼 이때 문장 성분은 뭐냐? 어떤 배역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니까 연극에서의 남자 역할. 그러면 생물학적 성별이 남자인 사람이 남자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생물학적 성별인 여성도 뭐 수염을 붙이거나 가발을 쓰거나 분장을 하면 남성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문장 성분은 배역이야. 근데 품사는 성별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면 관형어가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먼저 첫 번째. 체언을 꾸밀 수 있게끔 태어난 그 생물학적 성별인 관형사는 당연히 관형어가 될 수 있어. 그 다음 체언에 관형어의 자격을 주는 관형격 조사 의가 붙어도 관형어야. 근데 이때 관형격 조사 의는요, 생략이 잘 되거든. 예를 들어 엄마의 가방이라고 한다면 엄마라는 체언에 의라는 관형격 조사가 붙어서 가방이라는 체언을 꾸며주는 관형어의 역할을 해. 근데 의가 생략돼도 되지. 엄마 가방이라고 해도 엄마의 가방이잖아. 그러니까 의가 생략된 체언 단독으로도 관형어가 될 수 있어. 그 다음 세 번째. 우리 어간에 뭐가 붙지? 어미가 붙지. 근데 어미인데 역시 관형어로 맞니? 분장을 해주는 전성은 분장을 해주는 거야. 전성 어미가 붙어. 예를 들어 니은, 은, 는, 리을, 을, 던. 그러니까 요런 게 붙으면 그 배역을 할 수 있는 거야. 관형어라는.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요런 거에 무조건 필요한 명사를 우리는 의존 명사라고 한다는 거야. 그럼 이제 대표적인 의존 명사에 것, 수, 그치? 뭐 줄, 바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됐니? 이 같은 것도 사람을 나타내는 건 명사야. 의존 명사. 또 시간과 관련된 지도 의존 명사야. 이거 한글 맞춤법에서 조사나 어미랑 구분해 갖고 띄어쓰기를 하냐 마냐에 대한 문제가 잘 나오죠. 그쵸? 그 다음 지시 범위에 따라 그러니까 모든 대상들을 두루 드러내는 걸 보통 명사라고 하고요. 하나의 개체를 구분하기 위한 것을 우리는 고유 명사라고 하죠. 그러면 배우라는 건 그치? 보통 명사고 배우 중에서도 뭐 공유, 뭐 원빈, 그치? 이런 거는 고유 명사가 되는 거지. 도시는 보통 명사고
도시 중에서도 뭐 서울, 뉴욕 이런 건 뭐야? 고유 명사가 되는 거지. 강아지는 보통 명사거든. 근데 강아지 이름이 뽀삐라고 한다면 뽀삐는 고유 명사고 기업은 보통 명사인데 기업 중에서도 삼성이나 LG 같은 건 고유 명사가 되는 거지. 맞니? 그 다음 구상성은 뭐냐? 구체적인 대상의 이름을 우리는 구상명사라고 할 거야. 그럼 시계 맞니? 뭐 가슴, 뭐 에어컨 맞니? 책상 이런 거 다 구상명사인데 실체가 없는 추상적인 것의 이름을 추상명사야. 그러니까 시간은 추상적인 거고 마음은 추상적인 거잖아. 됐니? 또 감정 유무에 따라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나 동물을 우리는 유정명사라고 하고 사람이나 동물이 아닌 걸 무정명사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요 품사라는 문법에서 명사 중에 우리가 제일 두드러지게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건 관형어를 필요로 하는 의존명사 빠지지 않고 나온다는 거고 그 다음에 고유명사 정도 알아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유정명사와 무정명사 같은 경우에는 문법뿐만 아니라 문학에서도 사용될 수 있는 어휘고 또 지금 아니라 중세국어 갔을 때 유정명사, 무정명사에 따라 뭔가 어떤 조사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게 뭔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됐나요? 됐나요? 자, 아래 볼게. 내가 했어. 자, 문장 성분이라는 건 문장을 구성하는 뭐야? 요소야. 즉 문장이라는 연극을 그치? 구성하는 배역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크게 주성분, 부속성분, 독립성분으로 나뉘는 거야. 먼저 주성분의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부속성분의 관형어, 부사어, 독립성분의 독립어 이렇게 있고요. 품사를 보고 있잖아. 그럼 품사와 문장 성분은 다른 거야. 그러니까 서로 다르니까 뭐 해야 돼? 구분해야 돼. 즉 품사가 타고난 생물학적 성별이라고 한다면 우리 그 성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 새로 태어나거나 트랜스젠더 수술하거나 이런 거지. 그러니까 쉽게 바꿀 수 없어. 품사는 성별이라면 문장 성분은 연극의 배역이기 때문에 분장만 하면 그 배역을 수행할 수 있어요. 됐나요? 그러면 철수는 새 신발을 신었다라고 했어. 자, 그러면 우리 뭐해? 어절을 나눴어. 어절에서 뭐 분리해? 조사를 분리해. 근데 우리가 선생님 색깔 바꾸기 이렇게 어절을 분리했잖아. 맞니? 어절은 문장 성분과 관련이 있는 거야. 신었대. 그럼 신었다는 서술어지. 누가 신었어? 철수가는 그럼 주어야. 무엇을 신었어? 그럼 목적어야. 근데 어떤 신발이야? 새 신발이야. 그러니까 문장 성분은 신발이라는 체현을 꾸며주는 관형어야. 문장 성분은. 아래에 철수는 새로운 신발을 신었다라고 했었을 때 새로운 역시 문장 성분은 신발이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관형어야. 배역은 관형어야. 근데 우리가 지금 품사를 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생물학적 성별을 본다면 새는 품사 자체가 관형사야. 근데 지금 새로운 보니까 뭐 가능해? 기본형이 있지. 기본형이 뭐야? 새롭다지. 그럼 우리 기본형이 있으면 동사나 형용사였지. 그치? 이때 새롭다는 상태 성질을 나타내는 뭐야? 형용사야. 형용사에 은이라는 어미가 결합한 거야. 관형어로 분장을 해주는. 됐나요? 오케이. 됐니? 그럼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건
품사는 성별이다. 문장 성분은 배역이니까 품사가 다른 것들과 만나서 분장을 한다면 그 배역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명사를 보면서 선생님 좀 봐야 되는 게 의존명사 봐야 된다 라고 얘기했어. 그럼 의존명사는 뭐가 꼭 있어야 돼? 얘를 꾸며주는 관형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문장 맨 앞에는 오지 못한다는 거. 그치? 또 단위를 세는 단위명사도 의존명사 중에 하나라는 거. 그 다음 다른 것과 구분하기 위한 고유명사 정도 알아주면 좋을 것 같고, 또 감정 유무로 사람 동물을 나타내는 걸 유정명사, 식물이나 무생물을 나타내는 걸 무정명사라고 한다는 거. 오케이? 자, 그럼 이 아래부터는 별표라고 해갖고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유형을 한번 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지금 뭐라고 돼 있어? 의존명사와 조사를 구별한다 라고 했었지. 그럼 이걸 구별하는 이유는 띄어쓰기랑 관련이 되기 때문이야. 그치? 뭐랑 관련된다고? 띄어쓰기랑 관련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1학년 문법 범위에 들어가는 한글 맞춤법에서 띄어쓰기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의존명사와 조사를 구분하는 거죠. 그러면 의존명사는 앞말과 뭐 해야 돼? 띄어 써야 돼. 근데 조사는 앞말과 뭐해? 붙여 쓰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요걸 구분하기 위해서 의존명사와 조사를 뭐 해야 돼? 구분해야 돼. 근데 의존명사로만 쓰이면, 예를 들어 것 같은 경우는 의존명사로만 쓰이기 때문에 얘를 다른 거랑 헷갈릴 필요가 없거든. 까지 같은 경우에는 얘는 조사로만 쓰이기 때문에 다른 것과 구분할 필요가 없거든. 근데 뿐, 대로, 만큼 요 세 개는 의존명사로도 쓰이고 조사로도 쓰일 수 있다는 거야. 네. 다시 세 개 뭐? 뿐, 대로, 만큼. 얘는 뭐로도 의존명사일 수도 있고 조사일 수도 있어. 그러면 의존명사라는 것 자체가 뭐였지? 관형어의 꾸밈이 무조건 필요한 거를 의존명사라고 했었지. 맞니? 맞니? 그래서 앞말이 뭐면? 관형어면 의존명사야. 근데 이 앞말이 관형어라는 건 주로 용언의 관형사형이 와. 그러니까 용언의 활용형이 와. 대로만큼 뿐 앞에. 그러면 이때는 뭐야? 의존명사야. 근데 얘가 조사로 쓰인다는 건 조사의 짝꿍은 뭐였어? 체연이었지? 그래서 앞말이 뭐면? 체연이면 뿐, 대로, 만큼은 조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앞에 볼게요. 옆에 예문 볼게요. 봐봐. 공부를 할 뿐이다 라는 건 하다라는 용언의 활용형이야. 관형사형 어미가 붙었잖아. 그러니까 이때 뿐은 의존명사니까 띄는 거고, 지칠은 지치다의 활용형이거든. 그러니까 대로는 의존명사니까 앞말과 띄어야 되고. 안 넘어갔어요. 그 다음 힘든 만큼의 힘드는 힘들다라는 용언의 활용형이니까 이때만큼은 의존명사니까 띄어 쓴다라는 거고. 나에겐 오직 너뿐이다. 이때 너라는 건 대명사니까 체연이죠. 그러니까 이때 뿐은 조사니까 앞말에 붙여 쓴 거고. 역시 나 역시 대명사니까 체연이니까 이때 대로는 조사로 쓰인 거고. 너 역시 대명사 체연이니까 이때 대로는 조사로 쓰인 거고. 당신만큼은 이라고 했을 때 당신이라는 대명사가 쓰였기 때문에 체연 뒤에 대로만큼 뿐은 조사로 쓰이는 거지. 다시 대로만큼 뿐은 의존명사나 조사 이렇게 두 개로 쓰일 수 있어. 그래서 앞말이 용언의 관형사형, 즉 용언이 활용한 형태면 의존명사니까 띄어 쓰고요. 앞말이 체연이면
조사로 쓰였으니까 붙여 쓰면 된다는 거예요. 됐나요? 이 뿐, 대로, 만큼 1학년 시험에 무조건 나오고요. 그쵸? 뭐 고학년이어도 충분히 나온다는 거. 됐니? 넘어와. 자, 그러면 이번엔 의존명사와 뭐를 구별하는 거야? 어미를 구별하는 거야. 그럼 생각을 해봐. 의존명사는 당연히 앞말과 뭐 해야 돼? 띄어야 돼. 근데 어미는요, 단어로 분리되지 못해. 그럼 당연히 어간과 뭐 해야 돼? 붙여야 돼. 그럼 이거 역시 띄어쓰기랑 관련이 있다고 보면 될 거야. 이때 대 있지. 대가 의존명사로 쓰이기도 하고 는데라는 어미의 형태로 쓰이기도 하거든. 그치? 어떻게 구분하느냐? 의존명사니까 당연히 뭐디? 관형어 뒤어야겠지. 그럼 용언의 관형사형인 경우가 많잖아. 혹은 이 대가 어떤 일이나 어떤 것이나 경우나 장소로 해석이 되잖아? 그럼 의존명사야. 됐니? 얘는 용언의 활용형이 다 안 되냐면 어미니까 어간 뒤에 붙으니까 그치? 용언으로 따지면 힘들어. 그러니까 대가 일, 것, 경우, 장소의 의미면 의존명사. 공부를 할 장소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때 대는 의존명사. 책을 읽는 것에 한 달이 걸린 거지. 그러니까 이때 대도 뭐? 의존명사. 맞니? 근데 는데가 어미로 쓰일 때는 뒷절에서 어떤 일을 설명하거나 묻거나 시키거나 제안하기 위해 상관없는 상황을 미리 말할 때. 근데 이렇게 생각해봐. 책을 읽고 있는데 그게 왔다가 이때 대가 일이나 것이나 경우나 장소로 해석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는데 자체가 하나의 어미야. 집을 가는데 라고 했어. 그럼 집을 가는 띄고 장소야? 예를 들어 우리 좋은 데 갈까? 라고 하면 좋은 띄고 대야. 왜냐면 이때 좋은 장소의 의미를 가지니까. 근데 얘는 장소의 의미를 갖는 게 아니잖아. 그럼 는데 자체가 하나의 어미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외워. 대가 일, 것, 경우, 장소면 의존명사. 그게 아니면 니은데 는데는 어미. 그 다음 의존명사 지는 시간과 관련되면 의존명사야. 그게 아니면 어미야. 그럼 봐. 고향을 떠나온 지 10년이 됐어. 그럼 10년이라는 시간과 관련됐지? 그러니까 얘는 의존명사니까 띄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야. 그치? 그러면 어미이기 때문에 뭐해? 붙이는 거야. 됐니? 됐니? 그리고 의존명사 뜻은요? 앞이 관형어라는 건 얘를 떼도 뜻이 없어도 앞말은 그 자체로 완성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있는 듯 없는 듯이라고 했어. 그럼 이때 뜻을 빼도 있는 자체가 하나의 어조를 구성할 수 있잖아. 그러면 의존명사거든. 근데 그녀가 말했듯이라고 하면 그녀가 말했 자체로 완성이 되지 않지. 그럼 얘는 어절이 분리되지 못하는 거니까 이때는 어미로 쓰였다고 보시면 돼요. 됐나요? 자, 근데 여기서 제일 잘 나오는 게 이거야. 뿐, 대로, 만큼. 그래서 앞말이 용언의 활용형, 그치? 관형사, 관형어가 오면 의존명사. 앞말이 체연이면 뭐? 조사. 대로만큼 뿐. 확인하시고. 그 다음 의존명사 대는 일, 경우, 장소 일 때 의존명사로 쓰이고 지는 시간과 관련될 때 의존명사로 쓰인다 는 꼭 기억해 주세요. 됐나요? 됐나요? 그럼 아래 볼게요. 자,
형식적 의존명사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어. 봐봐. 의존명사는 크게 단위성 의존명사와 형식적 의존명사로 나뉘는데, 우리 단위성 의존명사는 우리 아까 했던 거. 사람 세는 명, 뭐 말이, 개, 그루, 채, 대 이런 거. 그치? 형식적 의존명사는요, 실질적 의미가 불분명해서 앞에 관형어랑 어울릴 때만 그 의미가 분명해지는 걸 형식적 의존명사라고 하는데, 맞니? 얘는 여러 격조사랑 결합해서 다양한 문장 성분으로 두루 쓰일 수 있는 것과 특정 격조사랑 결합해서 주어로 쓰이는 것, 주로 서술어로 쓰이는 것, 주로 부사어로 쓰이는 것, 주로 목적어로 쓰이는 것. 그러니까 의존명사 중에 단위성 의존명사가 아니면 형식적 의존명사야. 근데 얘가 다양한 문장 성분으로 쓰일 수 있는 게 있고, 주어면 주어, 목적어면 목적어, 부사어면 목적어, 특정 문장 성분으로만 쓰이는 것이 있을 수 있다. 그럼 이제 나름이라는 건 의존명사거든. 근데 얘가 단위를 세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형식적 의존명사야. 근데 나름의 경우는 의가 붙어서 관형어가 될 수도 있고, 의로가 붙어서 부사어가 될 수도 있고, 이다가 붙어서 서술어가 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 문장 성분이 될 수 있는 거야. 것이라는 의존명사 역시 주어로도 쓰이고 목적어로도 쓰이고 서술어로도 쓰이니까 다양한 문장 성분이 될 수 있는 거야. 됐니? 됐니? 근데 수나 지 같은 의존명사는 주로 뭐? 주어로 쓰이고, 따름과 뿐이라는 의존명사는 주로 뭐로 쓰이고? 서술어로 쓰이고, 채, 그치? 대로 이런 건 주로 부사어로 쓰이고, 맞니? 그 다음에 어쩔 줄은 주로 목적어로 쓰인다는 거야. 이해됩니까? 근데 무슨 말이냐? 의존명사가 역시 명사니까 뭐랑 결합을 하겠어? 조사랑 결합을 하겠지? 그럼 격조사랑 결합하면 문장 성분이 되잖아. 근데 이제 의존명사가 다양한 격조사랑 결합하는 경우도 있어. 뭐 것이라든지 나름이라든지 이런 경우 다양한 격조사가 붙어서 다양한 문장 성분이 될 수 있는데, 의존명사에 따라 특정 격조사랑 결합해서 특정 문장 성분으로만 쓰이는 경우도 있다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러면 다양한 격조사랑 결합시켜보면 되는 거겠지. 됐나요? 됐나요? 요렇게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